안녕하세요. 자, 우리 주변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전기의 기본 규칙들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부터 이 도시 전체를 밝히는 불빛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법칙에서 시작해서 실제 회로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는지까지 전기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전자기 법칙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전기의 문법 같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룰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발전기는 대체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신기하게도 그 답이 바로 여러분 오른손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엄지가 움직임이고 검지가 자기장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나머지 가운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게 바로 마법 같은 전기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신기하죠? 우리 몸에 발전기 원리가 내장된 셈이에요. 잠깐만요. 왼손 법칙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이 두 법칙은요, 말 그대로 전기의 동전 앞면과 뒷면 같아요. 왼손은 전기를 써서 힘을 만들어내는 모터의 규칙이고요. 오른손은 반대로 움직임으로 전압을 만들어내는 발전기의 규칙이죠. 핵심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힘이냐, 아니면 전압이냐. 자, 이번엔 렌즈의 법칙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전기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연의 원래 변화를 좀 싫어하잖아요. 이 법칙이 바로 자기장의 변화에 저항하려는 자연의 그런 성향을 아주 우아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렌츠의 법칙이 자기장 레벨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키르히오프의 법칙은 이미 만들어진 회로 안에서 전기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차로 규칙입니다. 간단해요. 교차로에 들어온 차의 수랑 나가는 차의 수가 똑같듯이 한 지점으로 들어온 전류는 정확히 그만큼 빠져나갑니다. 낭비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바퀴 규칙. 회로를 쭉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에너지의 총합은 언제나 제로, 0이 된다는 아주 공평한 법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에도요, 아주 엄격한 질서, 그러니까 일종의 교통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자기력선은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향하는 일방통행 도로를 달려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규칙이 뭔지 아세요? 이 길들은 아무리 붐비고 복잡해도 절대로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교통 시스템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법칙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무대, 바로 회로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전기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바로 대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자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균형이 깨지는 바로 그 순간, 물체는 비로소 전기를 띤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겨울철에 겪는 정전기의 자간 스파크부터 저 하늘의 번개까지 이 모든 거대한 현상이 사실은 이 작은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커패시터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직렬로 줄줄이 연결하면 더 강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커패시터는 정반대입니다. 나란히,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해야 용량이 쑥쑥 커지고요. 오히려 직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작아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커패시터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 강해진다. 이 표를 보시면 다양한 커패시터들이 나오는데요. 마치 각자 역할이 정해진 배우들 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 세라믹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다재다능한 조연 같고요. 전에는 작은 몸집으로 강력한 힘을 내는 주연 배우, 그리고 마일러와 마이카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위한 특수효과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론도 알았고 부품도 살펴봤으니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전원에서 100%의 힘을 끌어내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 바로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완벽한 짝을 찾아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디오 앰프의 힘을 스피커가 최대한으로 받아내려면 둘의 저항값이 딱 맞아야 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전원과 부하의 저항이 정확히 일치하는 그 스위트 스폿에서 최대의 전력이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럼 방금 배운 원리를 바로 문제에 적용해 볼까요? 여기 120V 전원이 있고 내부 저항이 15ohm이라고 합니다. 이 전원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 힘은 과연 얼마일까요? 자, 같이 한번 퍼즐을 풀어볼까요? 첫 번째 조각은 저항 맞추기입니다. 최대 전력을 내려면 부하 저항을 내부 저항하고 똑같이 15ohm으로 맞춰줘야겠죠. 자, 이제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두 번째 단계, 전류 구하기로 가볼게요. 120V를 전체 저항, 그러니까 15 더하기 15, 총 35ohm으로 나누면 4A라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다 왔어요. 마지막 단계. 이 4A라는 힘으로 15ohm짜리 부하를 얼마나 밀어줄 수 있는지, 즉 전력을 계산하면 끝입니다. 정답은 바로 240W입니다. 와, 방금 우리는 추상적인 이론 하나로 실제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힘을 정확하게 계산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 이론의 매력이죠. 자, 이번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개의 코일, 즉 인덕터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건데요. 똑바로 연결했을 때랑 하나를 뒤집어서 연결했을 때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우리는 이 차이를 단서로 해서 그 안에 숨겨진 값, 바로 상호 인덕턴스를 찾아낼 겁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정말 영리해요. 마치 탐정이 두 가지 단서를 이용해서 범인을 찾는 것과 같거든요. 첫 번째 단서는 두 코일이 서로 협력할 때의 값 95mH이고요. 두 번째 단서는 서로 방해할 때의 값 15mH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을 통째로 빼버리는 마법을 부리면 L1과 L2라는 공통 용의자들이 싹 사라지고 우리가 찾던 진짜 범인 M의 정체만 깔끔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보니 숨어있던 상호 인덕턴스의 값은 바로 20mH였습니다. 깔끔하게 해결겠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몇 가지 핵심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서 특정 방송 채널을 찾을 때 잡음이 싹 사라지고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들리는 순간 있죠? 그게 바로 공진입니다. 모든 회로에는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종의 최애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 주파수의 신호가 딱 들어올 때 회로는 모든 저항과 방해를 멈추고 문을 활짝 열어주죠. 그래서 전류가 가장 자유롭게 시원하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완벽한 조율의 순간, 그게 바로 공진입니다. 교류 신호는 사람처럼 저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한 사인판은 사실 드물거든요. 파역률과 파고율은 이 신호의 성격이 어떤지 알려주는 두 가지 프로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역률은 이 신호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고 파고율은 얼마나 뾰족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언어, 바로 전기의 문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들은 단순히 외워야 할 지식이 아니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창조의 도구죠.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고 또 어떤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싶으신가요? 그 첫 번째 회로는 바로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지금 시작됩니다.